안녕하세요, 썰닥2입니다. 기존 채널이 망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이 채널은 과연? 오늘 꿈에 거지 같은 놈이 나오는 바람에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는 친구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 연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었기에 사귀기 전 썸 탈 때부터 얘랑 살면 늙어서도 심심하지 않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회사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꾼으로 유명할 정도로 너무나 잘했어요. 둘 다 취미가 게임이었기 때문에 퇴근 후 각자의 집에서 함께 헤드셋을 붙잡고 늘 같이 즐겼습니다. 평일엔 롤이나 이거저거 다른 게임, 주말엔 데이트.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바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놈은 집안도 넉넉하지 않고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세무에게 하던 놈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잠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주변에 돈 잘 버는 간호조무사 남사친이 생각났고 이놈한테 간호조무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 설득해서 결국 학원 등록시켰습니다. 공부하느라 돈 없을 때 먹을 거 사다 채워주고 방세 내는 것도 버거워할 정도로 돈이 없었기에 용돈도 주고 옷도 가끔 사주며 잘해줬습니다. 물론 데이트 비용도 제가 90%를 냈었어요. 얘네 부모님도 이걸 아셔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셨었네요. 결국 1년을 공부해서 자격증 딴 후 지금은 어느 잘나가는 병원에 취직해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조용히 겐톡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네 둘이 잘 만나고 있어? 요즘 방구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의심해봐.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걔랑 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바람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는 설명하기 길어서 생략합니다. 심지어 바람난 걸로 의심되는 여자도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는데 요 몇 주간 부쩍 약속이 많았던 게 떠오르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약속이 있다고 한 날이랑 그 여자가 친구들 만난다고 말했던 날짜를 따져봤는데 겹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멍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이 바람 사실을 친구들 덕분에 천일 전날 알게 됐네요. 천일 당일날까지도 이놈은 저에게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말하며 사랑꾼의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일 증거를 찾기 위해 일단은 모른 척하며 만났어요. 이놈 잠시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운 사이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년놈들의 카톡을 보아하니 뭔가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게 느껴졌습니다. 더 파고들어보니 이 여자가 이미 몇 번이나 이놈 자취방에 놀러가서 자게 된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천일 전날 밤에도 둘이 같이 뒹굴고 있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천일 당일날 그 여자한테 천일 축하해요. 라고 카톡 왔습니다. 정신 나간 줄. 평소에 말투도 그렇고 순진한 척은 다 하며 저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거 생각하면 소름 돋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난 몸이 덜덜 떨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로 떨렸어요. 토할 것 같고 눈물만 쏟아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놈한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쭈뼛쭈뼛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게 제가 들은 첫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람과는 별개로 이미 너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자기 집이랑 우리 집안 격차가 부담돼 라면서 헤어지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이 막 청담동 부자 이런 급은 아니지만 좀 있는 나름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쟤한테 뭐 부담을 줬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저놈한테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했어요. 방구 좋은 거 사 먹이라며 데이트 즐겁게 하라고 몇십만 원씩 주고 뭐 옷이나 이불,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뷔페 식사권이나 강남의 맛집이라며 기프티콘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아빠 출장 갔다 오면서 저놈 간식까지 챙겨 사올 정도. 이거는 걔한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걔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도 해주려 했었어요. 저 역시도 걔한테 늘 했던 말이 결혼할 때 3, 4천만 들고 오라고. 집은 내가 해간다. 우린 그냥 컴퓨터나 좋은 거 사서 재밌게 살자. 늘 이랬습니다. 결혼하면 상가도 물려받을 예정이어서 그 상가 월세로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너가 부족해도 내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부담이 됐던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절 두고 바람핀 여자는 능력도 돈도 쥐뿔도 없는 백수입니다. 그게 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게 됐고 걔네 어머니 친구들한테 전부 이놈이 바람나서 헤어지게 됐다고 연락 돌렸어요. 쪽팔린 건 알았는지 모든 SNS와 카톡 탈퇴시키고 그 당일날 전화 착신까지 자기 집 본가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와서 울면서 다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걔한테 잘해줬던 걸 아셨던 분이라서 어떤 년이냐며 같이 분노해주고 그저 미안하다며 자식 잘못 키웠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이번 일로 저는 영원히 얜 그럴 일 없어, 이런 건 절대 없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걔 수준은 결국 거기까지였던 거고 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비뇨기과에서 일하는 방구 같은 놈아, 혹시나 이걸 보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면서 살아라. 네 수준에 나 같은 여자 또 없을 거고 돈 없고 바람기 다분한 여자 만나서 똑같이 마음고생하며 살길 바란다. 댓글입니다. 지복을 발로 찼네. 저 정도면 가만히 있는 복을 멱살 잡고 블랙홀로 던져버린 수준. 남자가 말은 저렇게 핑계대지만 다시 없을 복을 놓친 거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요? 어차피 차일 거였어 이러며 스스로 위로할 뿐인 거죠. 수준 떨어지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 없는 남자들이 바람 덮여요. 이게 싫으면 세상에 저렇게 멍청한 남자가 또 있을까? 성격 취미 잘 맞아. 나한테 조건 없이 사랑으로 헌신해줘. 우리 집에도 잘해. 심지어 돈도 많고 결혼할 때 집도 열 거고 상가 물려받아서 월세 받으며 여유있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결혼을 깨고 백수를 만나? 멍청하다. 와 진짜 저도 3달 전에 헤어졌는데요. 온갖 착한 척, 매너 있는 척,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보내준다더니 알고 보니 같이 연기한 여자랑 눈 맞아서 미리 환승할 거 만들어 놓고 저 찬 거더라고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 먼저 끝내줘서 다행이에요. 가족만큼이나 믿고 사랑하고 날 희생하면서까지 만나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한눈 파네요. 저흰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예요. 그딴 놈들은 여자로 가득한 인생, 여자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화내는 것도 아까워요. 가여운 인생 우리가 불쌍하게 봐줘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29 여자입니다. 어릴 때 가난에 파묻혀 살았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기에 악착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진작 이혼하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루 종일 건물을 청소해서 할머니께서 버는 돈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짓. 그런 할머니에게 손 벌리는 거조차 미안해서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어릴 때 전단지 알바도 했고 중고등학교 차비 한번 받아본 적 없이 걸어 다녔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걸어 다녔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끝나면 늘 알바해 왔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다 느꼈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 후에 검정고시 보고 계속 일만 했어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고 효도하고 싶었고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삶이 반짝반짝 윤택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다였으니까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은 돈. 성인이 된 후 처음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제 청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많이는 아니어도 내가 이제 할머니 다 책임지겠다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울면서 첫 월급을 다 드렸었거든요. 나 아직 일할 수 있다. 괜찮다. 라고 하시던 할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제 꿈은 그거였어요. 할머니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자라면서 가장 바라왔던 건 할머니가 늦잠 자는 걸 보고 싶었어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가셨으니까. 29이 된 지금은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작지만 내 가게가 있고 고정적이진 않지만 매달 500에서 700 정도는 제 손에 쥐어지네요. 다행히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서론이 많이 길었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제야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라온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저를 돈독이라고 저장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현재는 결혼 생각 없지만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고민하지 않고 결혼할 거다 라고요.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을 벌고 있지만 결혼은 또 다른 현실이니까 라고요.
그 후에 제가 친구에게 말했듯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고 있어요. 무조건 돈 많고 능력이 좋아서 만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도 좋은데 사람도 착하고 좋으니까요. 돈 많고 능력 좋은 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더더욱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뿐인 거고요. 누군가는 외모를 1순위로 보든 저한텐 능력이 1순위일 뿐인 건데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한다. 내가 결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안 믿긴다. 근데 행복하고 좋다. 라고 친구들 단톡방에 말한 뒤로 그 친구에게 저는 돈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었네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넌 나를 옆에서 그렇게 오래 봐와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물었더니 너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제 남자한테 다 떠맡기고 편해지고 싶은 거냐? 왜 이렇게 변했냐? 보상받고 싶은 거냐? 돈독 오른 것 같다. 나는 결혼 후에도 쉴 생각 없어. 남자한테 빌붙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랑하기에 결혼하려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 조건까지 훌륭하기에 고민할 것이 없던 거야.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돈독 오른 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가난해도 차라리 양심적으로 살아. 라는 말에 정말 겨우겨우 붙잡아두던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서로 다신 보지 말자고 하고 연락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서운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힘들어하던 그 시절을 다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변했다는 둥, 양심적으로 살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산 만큼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고 눈물 나네요. 속된 말로 제가 돈 많은 남자들 골라 만나며 등쳐먹고 빌붙어 먹은 것도 아닌데 연애도 사치라 생각했기에 다가오던 사람들도 다 쳐내며 일만 하며 살다가 이제 좀 안정적이고 이제 좀 숨쉬며 사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 친구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위로해주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너는 가장 자랑스러운 친구라고 말해주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댓글입니다. 그냥 님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땐 가난하고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내가 쟤보다는 행복해 하며 자기 위안하다가 어라? 언제 저렇게 능력 있어졌지? 하던 순간에 얼씨구 이젠 능력 좋은 남자도 만나서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갔네? 넌 나보다 미치였잖아. 안 돼. 넌 돈독 오른 애라서 그런 거겠지. 라며 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경 끊으시고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할머니와 남편 되실 분과 함께 행복하시고요. 자기보다 아래고 평생 힘들고 가난하게 살 것만 같던 애가 남자 하나 잘 만나 팔자 피고 좀 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 열받겠죠. 자기보다 어려운 애 자기가 케어해주고 불쌍히 여겨가며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이젠 그럴 수 없으니 님이 한 노력이나 힘듦 같은 건 그 친구 안중엔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님은 돈 많은 남자 잡아 취직하는 여자일 뿐. 최고의 복수는 님이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 돈지랄도 해줘가며. 그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쓰니님도 그 친구 골빈년이라고 저장해두고 앞으로 친구 말고 그냥 지인으로 알고만 지내세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남자 능력이나 재력을 보고 결혼한다 하면 꼬아대는 사람 엄청 많아요. 당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도 저러잖아요. 앞으로는 본심이 그렇대도 다 내보이지 말고 어느 정도 감추고 사세요. 그게 나이 들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믿고 좋아했던 친구들 중 하나이기에 그 서운함이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글인데 일단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쓰고 추가글 마칠게요. 어린 시절 친구들한테 돈도 안 쓰고 빌붙었을 거라고 하는 댓글을 봤습니다. 전 학교를 일찍 그만두기도 했고 친구들 수학여행 갈 때도 저는 일을 했어요. 친구들이 모여 여행 갈 때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빌붙어서 친구들한테 부담 준 적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친구 사이로 잘 지냈어요. 중학생 땐 아르바이트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나이라 동네 문구점 전단지 알바하고 그걸로 준비물이라든지 친구들과 뭘 한다든지 할 때 썼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빌붙어 살아본 적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준 친구들이기에 현재는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녀라고 자꾸 댓글 다시는 분의 댓글도 봤습니다. 나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 만날 거야 라고 노래 부르고 다닌 적 없어요. 정말 딱 한 번 그 친구에게만 현재는 결혼 생각 없지만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면 고민하지 않고 결혼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물론 돈 많고 능력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능력 부분이 훌륭한 친구고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결혼하려는 거예요. 단지 무조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 기대고 의지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적지 않은 돈 벌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가게 계속 할 거고요. 쉴 생각 없습니다. 해당 친구와는 지금도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친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친구 중 하나였는데 많이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에 쓴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마음 아픈 댓글들도 있었고 같이 화내주신 댓글들도 있었고 어떤 댓글이 되었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에 올려봤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이 채널에 꾸준히 올릴 것 같아요. 기존 채널은 완전 망했거든요. 둘 다 올릴지 번갈아 가면서 올릴지 여기만 올릴지 고민 중이에요. 썰닭2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해요. 김과장 일을 마무리해야지 썰닭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기요, 주문한 지가 한참 됐는데 썰닭 보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구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썰닭만 보냐?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